근로정신대를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추위로 얼어붙은 얼굴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가한 반인권적 비인간적인 장난질에 모인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우리 국민을 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군수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 노동을 시킨 대가로 일본 사회보험청이 던져준 후생연금은 단돈 99엔, 우리 돈으로 1,300원입니다. 내 청춘을 14살 무섭게 가갖고 강제로 가갖고 이날 평생 내가 눈물로 살고 있는데 이런 돈 99원이 돈이라고 그 납작 좋게 공포를 해서 우리 오장을 대못을 또 박아요. 당시로 보면 소 한 마리는 사고도 남는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 청춘을 빼앗긴 강제 동원의 대가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지금까지 정지된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처럼 말입니다. 지난해 9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일본 나고야의 소송 지원회 회원들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지 1년 만에 뜻밖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정신대 할머니 8명이 일제 말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일했다는 문서를 일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とにかくこのハルモニーたちがこの軍隊で働いたとか慰安婦になったとかいうことではなくて、三菱の正式な、社員として働いたということを認めたことになります。 일제의 군수공장에 동원됐던 한국인들은 당시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보험에 가입이 됐었는데 정신대 할머니들도 연금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春から夏にかけて原告の皆さん、遺族会育務さんの協力、それからこちらのチョンさんの協力も得ましてね、しっかりともう一度、どうもその社会保険庁の態度が変わってきたようだ、厚生労働省の態度が変わってきたようだという認識のもとに新たな手続きをしました。 이로 인해 어린 근로정신대 소녀들이 일본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이 문서로서 확인됐고 피해자들은 당시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기간만큼의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증명이 되어서 우리가 가서 빼빠지게 일했다는 확인서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정말로 돈 버듬도 기분이 너무나도 기뻐. 내가 그래도 안 죽고 살아오고 이것이라도 내 손으로 만져갖고 언젠가는 이제 혈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게 반부이나 풀리고 참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그 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일본 사회보험청은 나고야의 소송 지원회를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에게 후생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액수는 한 명당 99엔, 우리 돈으로 1,300원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사회보험청이 밝힌 셈법은 대충 이렇습니다. 당시 일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200엔을 하루 단위로 나누면 대략 6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5일치 1급을 연금으로 준다는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금액이 99엔입니다. 당시 사회보험청에 기록된 정신대 할머니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10달 정도였으니까 규정에 따라 99엔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연금을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권리가 발생했던 당시에 당사자들이 연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64년 전에 받아갔어야 할 연금을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은 건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해방 때 귀국하는 편에 자기들이 후생연금이 가입돼 있고 미불임금은 얼마이고 해서 찾아가라라고 알려주던가 아니면 찾아서 마땅히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64년이 지나서 늦게 신청했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할머니들한테 언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했느냐는 얘기죠. 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찾아가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64년을 기다린 대가가 고작 1,300원이라는 소식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대상이 된다라고 영하의 찬바람 속에 정신대 할머니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방 이후 할수 멸시와 있습니까? 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다렸던 대가가 결국 또 한 번의 치욕이라는 사실에 할머니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알을 언제 보내드릴까? 이 도라지라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이래만 싹 짜득해서 술 한잔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 도둑놈들아! 알아서 사지하고 내 월급 내라 보상해라 이놈아. 돈 받아 내 적지를 돌려놓으라 이놈들아. 약도놈들아 이놈들아. 이렇게 한이 되는 이 한을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역사로 2세, 3세 때까지 남기고 싶습니다. 지난 2007년 이미 정신대 할머니들과 똑같은 경우를 당했던 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연금으로 받은 몇천 원을 대사관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 명부에 월급 일자와 일당 내 월급이 한 달에 50원 52전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본인의 승낙도 없이 본인의 답변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한국에 줬다고 이제 와서 청구권이 소멸됐느니 시효가 비기느니 하는 건 오랑캐 압도적인 독재주의를 아직도 쓰고 있다. 일본의 기만적인 후생연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89인 여운택 할아버지는 일제 말 일본의 제철 공장으로 끌려가 2년 동안 강제 노동에 혹사를 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계속해오다 지난 2007년 일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316엔, 우리 돈으로 5천 원이 채 안 되는 연금을 받았습니다. 해방 직후였다면 소 6마리를 살 돈이었지만 지금은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소 6마리 값을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 값에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나는 그거예요. 이보다 10년 앞선 지난 1997년에도 일본 정부는 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36엔을 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10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발뺌하는 근거는 지난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는데 바로 그 3억 달러 속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한일 협정에 따라 일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싸움으로 강제 동원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입장대로 1965년에 무상 3억 달러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면 이 99년은 왜 오느냔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받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돈을 이 80대 고령 할머니가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99엔을 안 받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일본 정부는 그 돈을 내주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정부가 못 받는 것을 할머니가 받습니까? 80대 할머니도 받는 것을 왜 우리 정부는 못 받느냐는 얘기죠. 더 큰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미불임금은 후생연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임금이 일본 법무부에 그대로 공탁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말대로라면 한일 협정으로 이미 소멸됐어야 할 돈입니다. 거대한 책임이 한국 정부가 있다면 한국 정부가 이 법을 바꾸어서 정당한 보상을 한국 피해자들에게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일본 정부가 이 현재 시세에 맞게끔 해서 일본 정부가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일협정 당시 문서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일본 정부는 이 공탁금에 대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개인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지 않은 이상은 일본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정신대 할머니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최근 들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미쓰비시 자동차 앞에 항의 시위도 2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연유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무슨 큰 돈을 바란다든가 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의 잘잘못을 가리고 해야만이 바른 역사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지만 달라들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이 주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보내주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의 편지도 전국 각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가족만큼은 제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끔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데 이 환경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교육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엔 광주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과거사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의 아픈 역사인데 이게 정리되지 않고 우리가 발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본사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하는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었고요.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효광중학교 학생회가 특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만든 학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이 학교에선 근로정신대 피해 문제와 일본의 책임에 관한 교육이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이제까지 어떻게 된 거고 어떤 말을 해줬고 막 그런 거를 말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인지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고의적인 책임을 묻는 일에 대해 학생들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5.18처럼 이때 걸어가면서 피켓을 들고 운동을 하던가 저희 교복에 배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미쓰비시 중공업 불매 운동을 좀 실시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배지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나 공공기관에 미쓰비시 제품이 소개되어 있는 전단지를 부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쓰비시 제품 외에 다른 좋은 우리나라 제품을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비록 작지만 어쩌면 물줄기가 바위를 뚫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또 작은 실천을 통해 교과서 속의 아픈 역사가 가까운 곳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 할머니들이 일생을 망쳐버린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청춘을 망쳐버렸습니다. 보상을 받아내고 배상을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일본을 용서하고 미쓰비시를 용서하면 그 다음에 다시 끌어안고 우리가 이제는 과거와 같이 나라를 뺏기고 빼앗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부둥켜 안고 잘 살아가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인년 새해는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의 아픈 역사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은 하나둘씩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최근 들어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함께 인식하고 일본을 상대로 한 싸움에 동참해주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사죄할 날이 돌아올 줄 내가 꼭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후손 자식들한테 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하루하루 다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해주니 내가 절반 돈 안 받아도 분은 다 풀어줘요. 이제 그러니 지기가 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언젠가는 밀려서 우리한테 사죄할 날이 꼭 돌아온다고 난 믿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되풀이된다는 진리와 교훈은 경술국지 100년을 맞는 올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